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신농시의 3세손이 제명이 무선의 딸을 만나 낳은 아들 녹속을 경영왕에 봉하여 남방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2879년 일대 홍보왕이 세운 베트남 첫 번째 왕자라고 합니다. 이 경영왕이 동정군의 딸 용년을 아내로 삼아 아들 낙농군을 낳았습니다. 낙농군의 부친을 대신해서 이대 홍보왕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농경과 인륜을 가르쳤으며 이것이 최초에 비롯된 것이 기원 후 15세기인 데다가 고전대에 내려오는 설화와 계보가 전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베트남은 9세기 시대 이래 인류가 살았으며 인도 차이나 반대 인도네시아 제도에 이르는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신석기 문화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건국 신화인 낙동권 어우거 신화는 약 4,000년 전 렁덩쿠어의 우두머리 어우거가 결혼하여 만난 베트남 본족들의 선조가 태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호모 에렉투스인 렁선인이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 발견되어 약 50만 전인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해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화석으로 대략 25만 년 전에 이후 14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치아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14만 년 전에는 이후 8만 전까지 사람 치아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2만 8천 년부터 기원전 8천 년 사이 북부 베트남에서는 선비문화로 불리는 중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문화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원전 만년 전부터 기원전 2000년 사이에 오늘날 화빈성 유역에 있었던 화빈 문화와 랑선성의 박선 문화가 있습니다. 동성 문화는 기원전 300년 전 청동기 문명이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베트남 북부를 비롯한 인도 차이나 반도 여러 곳을 지배하였다고 합니다. 마가가 홍광 유역에서는 기원전 1200년경의 습시 변홍소가 정교하게 만든 북과 같은 청동기 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동선 문화의 청동 무기, 도구, 북과 같은 유물들을 만든 청동 주물 기술은 동남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동선 문화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유적과 만든적 유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 모양의 관, 매장용 항아리, 각주, 위에 세워진 집, 고정 열매를 싣고 치아가 붉게 물든 관습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최초의 국가는 기원전 2879년부터 기원전 258년까지 있었던 홍방 왕조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고대에서부터 근세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기원 후 15세기 기록인 대울사기 전서에 기록된 베트남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신농시 3세손이 제명이 무선의 딸을 만나 낳은 아들 녹속을 경영왕에 봉하여 남방을 다스리게 했으며 이것이 기원전 2879년으로 홍보왕이 세운 베트남 첫 번째 왕자라고 합니다. 일대 홍보왕의 경영왕이 동정군의 딸 용녀를 아내로 삼아 아들 낙농군을 낳았으며 낙농군은 부친을 대신해서 이대 홍보왕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기원전 257년 홍보왕정의 마지막 왕표의 무왕은 투판 왕족에게 패배합니다. 투판은 그의 부족 어비엣 나비엣 부족을 통합시켜 아우라 부족이라 하였으며 그 스스로 언덩부엉을
이라 칭하였습니다. 기원전 208년 찌에우다 이라는 진나라 장수가 남비에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기원전 207년 찌에우다는 앙드름 부흥을 물리치고 오락 부족을 남비에스에 통합시켰습니다. 남비에스는 수도를 부흥에 두고 중국 남부와 홍강 삼각주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홍강 삼각주를 정복한 중국인들은 화전, 농업, 사냥, 낚시를 주업으로 하면서 봉건쟁이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초기 베트남인들은 이 지역의 다른 민족들과도 교역하고 있었습니다. 남비에스의 기운을 말해준 역사적 인물들이 논쟁거리로 남아있는데 이런 일부 역사자들은 이것이 중국이 통치였다고 보는 반면 일부는 이것이 독자적인 시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배기에는 베트남 북부의 최초 통일 왕조인 응호 왕조가 건국되기 전까지 베트남이 중국의 여러 왕조에 복속되었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111년 중국의 한나라와 무제는 남비에스를 정복하였습니다. 후한 초기 베트남에서는 독립을 위해 투쟁을 했는데 이것이 증자매의 운동입니다. 한나라를 제거하는 광무제는 40일간 폭파장구 마원을 보내 베트남을 침공하였습니다. 마원은 42년에 정자매를 잡아채행하고 베트남 내의 중국의 통치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정자매의 잔여 세력들과 교전 중에 41년의 전쟁 때 걸린 열병으로 마원은 49년 진영 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후한 시기에 교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여 사삽 등의 지배를 받다가 삼국이 정립되자 사삽이 총권이 부하가 되면서 성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1세기, 6세기가 시기에 지금 베트남 남부 지역은 매우 세련된 예술 및 건축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인도계 푸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푸난인들은 정견 운하 체계를 갖추고 운송 및 관계 영수 공급에 사용하였습니다. 기원전 111년 10세기 초까지 거의 대부분 시기 동안 중국 왕조를 계승한 통치자들이 지배한 것은 확실합니다. 정자매의 바찌에우에 의한 산발적인 초기의 독립운동은 짧은 성공에 불과하였습니다. 중국이 무력으로 곧 진압되었다고 합니다. 943년과 602년 사이에 정길 2왕조 하에 방수원에 의해 독립 시기가 있었습니다. 10세기 초반 무렵 베트남은 큰 국화문에 의하여 자치를 얻어서 독립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938년 전쟁 끝에 중국에서 독립한 이후에 재복속을 누린 몽골 제국 명나라와 계속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939년 베트남의 응호구행이 박단왕에서 남한을 물리치고 10세기 이후에는 중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또한 한 세기 후에는 완전한 자치권을 얻어냈습니다. 나라 이름은 다이에비엣이라고 하였고 리 왕조의 선 왕조 시기에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전 왕조 통치 동안 전 흥가오는 원나라에 의한 몽골인의 침몰을 무려 3번이나 물리쳤습니다. 전 왕조 시기에는 불교가 번성하여 국가 정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호왕조를 거치면서 중국의 명나라와 영락제의 침략에 의해 한동안 정복당한 탄압받았으나 레왕조를 세운 레레이가 이를 회복하였습니다. 베트남의 15세기 레왕조 시기는 실정에 달했으며 특히 다인동 황제의 통치 때 그러하였습니다. 레왕조가 끝날 무렵 민정봉기가 베트남을 뒤덮었습니다. 먼저 중국이 힘을 얻고 막 왕조가 레 왕조의 힘에 도전하였습니다. 막 왕조를 패퇴시킨 뒤 레 왕조는 다시 일어났으나 실질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권력은 북부 진 왕조, 남부 응우엔 왕조로 분할되었습니다. 응우에는 40년 넘게 민중전쟁에 기반 인물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경험한 뒤 유럽에서는 통상무역 확대를 요구하며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베트남도 구미 일강의 제국주의 손길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17세기 초기 베트남에서 통상을 요구하는 사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응우엔 왕조 성립 직후인 1804년 영국 사절 로버츠가 통상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단항을 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32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사절 에드먼드 로버츠도 유사한 목적으로 내항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동지문 아시아 식민지 사업이 1800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내딛었던 프랑스에 의하여 서서히 잠식되었습니다. 베트남이 프랑스의 통상교섭 요구를 거절하고 가톨릭 교도를 받게 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켜 1820년 베트남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남부 베트남 상계주를 할령받은 데 이어 타이완, 미얀마를 제외한 인도차이나 반도 현재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지하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세웠습니다. 이로써 베트남 전역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포함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사회에 뜨거운 정치적 및 문화적 변화를 가져온 근대 교육의 선구적인 체계를 도입 베트남의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구한 베트남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베트남 역사도 우리나라 같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상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